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형사재판을 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억울하다라는 점을 다투면 바로 또 검사가 소년재판으로 보내거나 기소유예를 바로 할 수 없는 또 이런 또 특수한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다라고 할 때 꼭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위한 양형조사, 판결 전 조사, 그리고 또 소년 보호 사건 또는 소년범과 관련된 결정 전 조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전 조사하고 결정 전 조사는 뭐가 다를까요? 두 조사의 목적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 적용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자, 판결 전 조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모든 연령의 피고인이 대상이 되고요.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사회봉사, 보호관찰과 관련된 절차를 참고하기 위해서 범행 동기, 생활환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보호관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결정 전 조사라는 것은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를 받는 미성년 피고인 또는 미성년 보호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자,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품행, 가정 상황, 재범 가능성, 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 방에 있는 에어컨도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갑자기 물을 빨아올리는 소리를 내는데요. 자, 판결 전 조사 그리고 결정 전 조사,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결정 전 조사와 같은 경우에 소년 보호 사건 심리를 받고 있다면, 미성년 피고인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양형조사라는 것은 뭘까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형조사라는 것은 이제 판결 전 조사와 결정 전 조사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지역의 법원의 경우에는 양형조사를 피해자의 합의의사 또는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 같은 형태의 절차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뭘까요? 형의 양을 정한다, 이런 뜻인데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모든 조사 형태를 양형조사라고 합니다. 양형조사와 관련돼서 법원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양형조사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양형조사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부산지방법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국 법원은 양형조사를 판결 전 조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조사와 관련하여서 신청을 했을 때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하냐? 라는 점을 좀 까다롭게 따져 물어보는 재판부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지방법원의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우에는 양형조사를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또는 공탁을 받겠는지, 또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제 확인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주는 양형조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양형조사,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법원의 양형조사는 판결 전 조사다. 그래서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특수한 조사, 양형조사 형태를 취하고, 그래서 잘 신청을 했을 때 좀 까다롭게 선택하는 편이고,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양형조사를 2개로 운영을 하는데 판결 전 조사의 개념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합의와 관련된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하는 그 2개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을 판단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사건, 동일한 범행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또는 그 피해 회복의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 사후의 합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반성의 정도, 나이, 성행, 범죄 전략,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선처를 구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실제 피해금을 주고 피해 합의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는요, 역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다만 그 합의금이 전달됐을 때도 어떻게 양형 요소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 피고인을 위한 형사변호인의 이 판결 전 조사 신청은 단순한 절차는 아니고요. 변호인의 체계적인 준비가 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관이 나와서 피고인 또 피고인의 가족, 교사, 주변 사람들과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유선 상담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장 과정, 가정 환경, 교육 관계 등 다각적인 정보가 노출되게 됩니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가 될 필요가 있고요. 학교 생활기록부나 봉사활동 내역, 표창장 등 같은 성실성을 증명하는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떤 점을 주로 강조하고 확인해야 될지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인 개선 및 재활계획 수립 관련돼서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갖고는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제법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테고요. 심리상담을 받거나 학업을 보충하고 또 여러 가지 인지 왜곡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왜곡을 치료받거나 보호자의 교육이나 보호자 스스로 아이에 대한 이런 보호 능력 또는 보호와 관련된 의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실천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가사 분담 계획을 세우고 아이가 스스로 가사 분담을 하고 지금까지 치우지 않았었던 자기 방을 치우고 식사 준비를 같이 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어색해도 아빠와 같이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모습, 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화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집된 모든 자료는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양형 요소를 부각하도록 서류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으로 이런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을 긍정적인 요소들로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거나 대조 대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변호인의 의견을 통한 법원에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구축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할 때 단순 요청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조사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소도 정말 바쁘거든요. 보호관찰관에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준비 통해서 변호인의 미성년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교정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자체로도 정상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도모해 볼 수가 있겠죠.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는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법의 정신입니다. 또 많은 사안에 있어서 사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화를 통해서 일반 시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이제 강력하고 큰 사건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여론도 크긴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우리 법 정신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판단들이 필요하고 부모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청소년, 미성년자도 부모와 직접 대화를 나눠서 뭔가 변화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적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소년 사건 관련돼서 애정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가 사안을 충분히 상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면 상당한 소년의 변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판결 전 조사, 결정 전 조사, 그리고 미성년 형사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기분 좋은 그리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Alright. Let's turn that summary into a rap verse. This one's a bit more of a philosophical, conscious rap style. Yo, peace out. Yo, mic check 1, 2. I'm back on the track. This ain't no diss, it's a legal attack on a system that's phony. I fought from the start, stealing the rhythm right out of your heart. They say equal, but
the truth is a lie. They call it a ladder, but it's built to deny the hungry minds, the thirsty souls, trapped in the matrix of pointless goals. Gangster rap, nah, this is freedom's anthem for every student, for every phantom. The future they fear, the truth they can't face is a mind set free in this desolate place. They fear what we'll do with the choice and a dream, cause a mind unleashed is a powerful stream. It's a revolution, a quiet demand for the soul of the future right here in our land.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